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 말씀 요수아서 1장입니다. 요수아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흐뭇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2021년 대한민국의 위치, 나라라고 하는 단위를 가져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런 스스로 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게 되는, 또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호칭이 있기 전부터 조국이라 하는 이 호칭, 국가에 대한 개념을 국가가 형성되어지는 1945년 독립해방, 그런 독립해방 하는 이런 개념도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국민들에게는요, 언연히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국가, 우리 국민, 조국, 이런 개념이 국민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부터였을까 하는 것은 1919년 3.1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이 주어짐으로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지면서 대한독립만세라 불렀죠. 대한독립만세. 그리고 나중에는 대한민국만세 이렇게 부르는 대한독립을 위해서 만세. 그 다음에는 독립을 하고 난 뒤에는 국가가 형성되어서는 대한민국 이래서 나라를 부릅니다. 이런 과정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다 그랬느냐? 절대 아닙니다. 국가 개념을 그 국가 속에 있는 국민들이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과 하지 않은 것, 지금도
중국이라 한 나라가 저 커도요, 저 큰 땅덩어리에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자기 나라라. 그래서 조국이다. 조국이 잘 되길 바란다. 나라가 잘 되길 바란다. 하는 사람들은요, 중국에서 아마 1% 정도 될란지 안 될란지 모르겠어요. 중국이라는 나라를, 중국이라는 나라를 밖에서 보면 중국인데, 안에 들어가서 그 국민들이, 야, 우리나라 이렇다. 우리나라 잘 되길 바란다.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조국이다. 어림도 없습니다. 조국이란 말은요, 중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인에게 조국이란 말은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아주 편하게 썼던 거, 그게 1919년이다. 그래서 국가에서 정체성의 어떤 발로, 국가에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3.1운동이라고 하는, 1919년의 3.1운동이라는 아주 절대적인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부터 100년이 지난 2019년 3월 1일, 그리고 2021년 3월 1일, 금년 3월 1일에 100년 만에 우리는 대한민국 헌장을 이때 선포했습니다. 100년 만에 있는 하나의 집회로 상기시키면서 온 국민들의 이름으로, 특별히 국가는, 지금 현재 정부는 그걸 막으려고 하고, 또 국민들의 일부 단체들이 그게 이 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의 기초가 되어지고 어떤 시작점이 되어지는, 국민들에게 그 인지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지금 남북의 복음 통일을 진행하는 지금 진행이, 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인권, 이 사람들의 그 신앙인들의 그 해방을 위해서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무지 하지 못하는 이 상황, 그것을 지금 통해서 복음 통일로 진행하고 있는데, 상황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평양 방문, 정가호 목사 대한민국 망했다, 문재인이가 지금 남북 낮은 단계 연방제를 지금 통일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이 각 사람의 위치가 다 관계되어 있는 이런 점에 북한과에 있어서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정가호 목사가 외쳤던 복음 통일의 방향이 분명하게 나오는 이때에 목적은, 하나님께서 사시고자 하는 때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죠.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하나님께 바라보는 말도 못하면서 있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깨뚫고 그들의 원한을 들어주기 위해서 복음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작성한 3월 21일만 하더라도 한 가지 안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요것만 해도 안 되겠느냐 했는데, 어저께 그랬죠. 또 2가지 안이 나올 수 있다. 2가지 안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3가지 안이 있다. 2가지 안은 북한군과 미군이, 주한미군이 충돌이 나는 그런 사태로 될 수 있다. 3가지 안은, 3번째 안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문재인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공분이 일어나는 걸 통해서 이 국민들이 과연 이걸 가만히 있겠느냐. 국민들이 공분하게 되면은 전혀 국민이 다르거든요. 이런 내용이 되어져서 어제 새벽에는, 어제 아침에 이 시간에는 그냥 이 시간 이것하고 단순하게 이렇게 윤월선님하고 김철수, 김인호에 대한 내용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여기에 국민들의 공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공분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전날에 들었던 3월 27일이죠. 토요일. 국민대 김경재 총재가 문재인의 족보를 묻는다 해서 말한 내용을 어제 새벽에는 생각지 않고 있었어요. 말하려고 하질 않고 있었고, 요 내용만 이야기했는데, 주일날, 어제 주일이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날 이 내용을 주일 예배 때 같이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도 이걸 같이 방송을 했어요. 너아라 TV에 세 사람 나오는 이 자료하고 이 김경재 의원에 대한 그 자료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내용을 일단은 우리가 이 내용을 없애버리고 일단 없애버리고 이 내용을 하면 이것만 가지고 하면 보면은 윤월선임과 김철수, 김인호를 통해서 나오는 이 내용, 대담 내용에서 이 조석 교수가 지금 이 주축이 돼서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면은 김경재 의원이 이야기하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대치되는 상반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의 간추린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윤월선님이 1950년도 영천전투에서 학도병 3명이 문홍영이를 체포했다. 이 사람이 바로 문재인 아버지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한 명은 이미 사망했고 한 명은 김철수다. 이름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윤월선님이 또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이 문용영을 체포한 것은 맞는데 이 문재인의 아버지라는 것은 개념은 1954년경에 휴가 중에 부산의 자갈치장에서 이 문용영을 직접 봤다는 거죠. 만나가서 싸우는 과정에서 여의자가 옆에서 제인이 아빠 하는데 그 옆에는 남자아이가 7살 정도 있는 애가 있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을 해서 문재인의 그 아버지에 대해서 조석 교수라고 하는 이 사람하고 만나서 2021년 2월 16일 날 방송을 했는데 방송하고 난 뒤에 한 일주일 지난 뒤에 김철수라는 살아있는 한 사람이 김철수가 자기 아들 정치인을 하는데 아마 강주시의원으로 있는 이 아들하고 같이 찾아와서 윤월선님한테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마라. 내가 요 기록을 옛날에 기록을 일기장에 기록해놔서 이걸 가지고 자기가 생각이 나서 왔다. 이런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김철수가 이때 이야기 행기를 52년도에 그 군인이 자기도 군인이 돼갖고 거제도 포령수에 서 있는 문용영을 만났다, 면회했다. 요 이야기를 윤월선님한테 김철수가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요 두 사람의 그건 학도병 이야기인데 조석 교수가 이 문용영에 대해서 김인호라고 하는 방첩대 한국공작원입니다. 이 사람으로부터 김인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6.25 때 흥남시에 있는 그 당시에 자기가 잡혀있을 그 당시에 이제 풀어주면서 한국군이 올라가서 이게 풀렸는데 풀리면서 지시를 받은 것을 문용영이를 체포해라 하는 지시를 제1호로 받았다라는 말을 조석 교수가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용영이라는 사람은 부산 흥남시에서 공산당원으로 노동당 간부로 활동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체포해라 하고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공분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성은 이거는 완전히 공산당원으로서 북한에서 활동하던 이 문용영의 그 아들로서 이미 북한에서 태어났어. 나중에 이제 같이 내려온 그 문용영을 통해서 남쪽에서 데리고 온, 북한에 있는 문재인을 남한에 데리고 온, 그게 국적이 지금까지 모호한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체성이 완전히 북한 빨갱이라는 거예요. 빨갱이의 아들로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행세하다가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행세하다가 대통령이 된 사람으로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에는 아주 충분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찬물을 끼얹은 것이 김경재 의원이 토요일날, 요거는 26일날 금요일이고, 토요일날 김경재 의원이 누가 뭐 언론한 것도 아니고 이 국민대에서 3.27 국민대에서 스스로 제목을 가지고 문재인의 족보를 묻는다 하고는 발표를 하는 중에 이 문용영이라는 사람은 6.25 사변 이후에 대한민국의 대북 공작 부대의 요원으로 활동했다 하는 김경재 의원의 발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내용과 비교하면 이거 완전히 대치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 말이, 이 자료가 남아있다는 거는 요 사람들에 의해서 국민들의 공분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성을 국민들의 공분을 얻어서 법적으로 항의를, 문재인 대통령이 항의를 한다.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는 국민적 공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는, 법원에 가서 따지는 자료는요, 여기서 제시할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법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어떤 그 정체를 북한에서 노동당원을 공산당원으로서 노동당 간부로 있었다 하는 이 자료를 제시할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유독 있는 거는요, 국가적인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는요, 이 자료는 공적인 자료예요. 공적인 자료. 김경재 의원한테 전달되어지는 정보를 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대북 공작부대 활동했다. 이거는요, 벌써 대북 공작, 이거는 대한민국 부대예요. 부대. 이걸 우리가요, 어제 그 자료를 통해서 비교된 내용으로 이걸 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어제 낮에 새벽에는 요 내용만 이야기했고, 이 내용을 주일날 낮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기 분명히 갭이 있는데 여기서 이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보여준 거예요. 주일 낮에는 이거 같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하면은 추적을 해본 겁니다. 도대체 이 두 가지를 같은, 이것도 사실이고 이것도 사실인데 이 두 가지 사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뭐랄까 상황, 연결시키는 상황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요 구조를 생각해 보네요. 요 구조. 문용영이라는 문재인의 아버지는 이중간첩이다. 이중간첩이다. 그 이중간첩이 된다. 이중간첩이라 할 때는 여기 정황이, 이 정황,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설명들을요, 다시 한번 이거는 우리가 정결해 봐야 돼요. 이중간첩이라 하면은 이게 서로가 맞거든요.
여기도 사실이고 이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건 이중 간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성이라고 할 때는 아버지도 이중 간첩이고 아들도 이중 간첩인 이런 이중 간첩의 부자가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지금 이런 상황으로 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르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문용영이가 이중 간첩이 될 수 있는 정황, 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은 뭐냐? 이 사람들이 누아라 TV에서 3월 26일에 방송한 이 사람들이 전혀 이거는 캐치를 못하고 있죠. 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제가 빌미를 누구한테 찾냐면 이 김철수라는 사람을 찾는 거죠. 이 김철수라는 사람을 찾는데 그 단초가 요겁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52년도에 거제도에 포로 수용소에 가서 문용영이를 면회했다 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윤월스님한테 이야기한 이 내용이 단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세 사람이 체포했는데 다른 사람하고는 언론도 안 하고 자기 혼자 면회를 갔을까 이거죠. 여기 면회. 면회 갔으면 학도병이니까 이 면회를 가게 만든 학도병 시대 때는 이거는 학도병은 거의 대부분이 뭐 참 국가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던져야지 하면서 간 사람들이 학도병인데 이 학도병을 문용영에게 다시 가서 면회를 하게 할 때는 이게 누군가가 이 해유 학도병을 어쩌면 포섭해가지고 문용영에게 면회를 가게 만드는 북한 공작원이 여기 개입하는 거는 안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단초예요. 단초.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오는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누군가는 학도병을 그 당시에 이거 포로 수용소 여기는 이 북한을 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군 대한민국 자유 가는 포로 수용소예요. 양쪽에 안으로 갈렸어요. 그 정도로 요 안에는 이 문용영과 같은 이 케이스로 학도병들에 의해서 붙잡힌 북한군이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그 사람들이 여기 포로 수용소에 가가지고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이 포로 수용소 문을 열어주고 문 열어주기 전에 대한민국을 오겠다는 사람들은 풀어주는 그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미군하고 아주 첨예하게 포럼수요를 관리하는 미군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굉장히 갈등이 있었던 그 사건입니다. 거제도 포로수용소는.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학도병으로 있었던 김철수가 뭔가에 의해서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문용영을 면회했다면은 이런 거예요. 요즘 설명이 자기 아들 광주시의원으로 현재 있는 사람을 데리고 윤월스님한테 와서 이거 하지 마라 하는 내용에 이것이 설명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1950년에 학도병 3명이 문용영을 체포할 때에 이 문용영이 체포된 거냐 안 그러면 체포되도록 북한군이 학도병 3명을 만나게 하는 과정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을 윤월스님의 그 이야기를 요 설명을 요래 하는 내용에 보면은 학도병 3명이 문용영을 체포할 당시에 북한군이 몇 명 있었다는 거죠. 같이 여럿이 있는데 문용영만 놔놓고는 다른 사람들은 빨리 도망가고 문용영은 내가 자수하러 왔다 하면서 뒤에 남아있는 그런 요소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문용영을 체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 죽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은 김철수와 윤월 스님은 뒤에 따라갔다는 거죠. 멀리 별도로. 한 사람은 먼저 가가지고 이 사람을 체포한, 그래가지고 체포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을 또 이 나머지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문용영을, 두 사람은 자기는 체포한 데에 직접적으로 그게 안 됐으니까 공을 이 사람한테, 죽은 사람한테 넘긴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부대에 가서 넘겨줬다.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명이 문용영이 있는 장소로 인도한, 문용영은 북한군하고 같이 있는데, 자기도 북한군 군복을 입고 있는데, 이 학도병 세 명이 가는데, 문용영 주변에 있던 북한군이, 그 너댓 명이 있었거든. 그 어떻게 자기는 도망을 가냐. 북한군이 이 정규군인데, 학도병 세 명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애들이, 고등학교 2, 3학년, 되는 애들이 그 가는데, 북한군이 도망을 간다. 문용영이, 거기서, 가다가 넘어졌다 하는 식으로 해갖고 도망 못 가고, 아니, 내가 기수달라 그랬다 하는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에 너무 어설프잖아요. 두 명은 또 뒤에 떨어지고, 한 명이 가서 체포했다. 그리고 그 한 명은, 체포한 한 명은 지금 사망됐다. 여기에 대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잖아요. 누가 이 사람들을 문용영이 있는 데로 갔을까? 데려갔을까? 그건 김철수라고 보는 거지. 윤월 스님하고 김철수가 뒤에 떨어져 있고, 한 사람 이미 사망했는데, 이 사람도 사망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어떤 자연적인 사망인지, 안 그러면 사고로 사망했는지, 이것도 알아봐야 되고, 학도병 3명이 갔는데, 김철수가 장소를 리드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본단 말이죠. 이런 정황을 이 김철수가 면해온 이 내용에, 이것이 김철수가 북한군에 의해서, 북한의 어떤 그 조직에 의해서, 지령에 의해서 면회를 갔다라면은, 그래서 문용영의 그제 포럼소에서 들어간 것은 이건 완전히 어떤 미리 사전에 사전에 예약 조작되고 훈련되어진 북한 흥남시 공산당원이 이제는 남한에 와서 HRD 공작부대 활동을 하게 된 자료는 풍부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틀림없는 이중간첩이죠. 이중간첩.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돼. 하나님의 섭리. 요 내용은 이중간첩이 되는 과정에서는요, 김철수라든지 윤월 스님, 이는 하나의 얼마든지 누구든지 이거는 이중간첩 되는 과정에 수없이 이중간첩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사항이죠. 그런데 윤월 스님으로 하여금 여기서 자료로, 여기서 대담으로 나오는 여기까지 과정에는요, 결정적인 내용이 윤월 스님이 어떻게 해서 문재인의 아버지라고 기억을 해내느냐, 그 사건은 이 시나리오에 없는 거죠. 이중간첩 되는 과정에는 이 시나리오에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윤월 스님이 1954년에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이 문용영이를 만나지 않아서 거기서 제인이 아빠라는 소리를 못 들었다면은 윤월 스님이 이 자리에 나올 이유가 없고, 김철수가 자기를 드러내서 윤월 스님을 찾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요 내용. 1954년에 부산 자갈치장에서 제인이 아빠라 소리 듣는 그 앞에 남자아이가 7시가량 있었는데, 제인이 아빠. 여자들이 부인이요. 남편한테, 무슨 아빠, 이 참 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보면 여보지. 그렇잖아요. 말리면 아주 적극적으로 말리든지 막 그랬는데, 제인이 아빠는 이게 뭔가는 두 사람 관계가요, 걸쭉한, 뭔가 벽이 있는 그런 내용이 제인이 아빠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한 개인이 틀림없이 문용영을 이중간첩 만드는데 시나리오가 완벽하게 잡혀있는, 아무도 이중간첩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없는 사건이 되어지는 바로 이 제인이 아빠 소리 들었기 때문에 윤을 스님이 여기에 등장을, 정광훈 목사가 나타나는 그 여하라티브 여기에 나올 수 있을 정도의 하나의 빌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할 것은 요 부분이에요. 윤을 스님과 문용영의 부산 자갈치상에 만나면 누가 주선했어요, 이거는? 이 부분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요소를 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죠, 요 내용. 이 사건이 결국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체성을 추적하고 문용영이가 이중 간첩이라 하는 부분에 이 요소가요, 결정적이라고 하는 거지, 이 요소. 이건 개인적이거든. 윤을스님 이거 뭐 모른 채 되는데 이때의 제인이 아빠란 소리를 했다는 것 때문에, 이게 본인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 제인이 아빠 두 번이나 불렀다는 거 아니야, 여인이. 응? 그렇게 생각이 안 드네요. 200만 명의 수많은 그 인구가, 월남 인구가 있는데 문용영이라는 사람들이, 문용영 같은 사람들이요,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퍼져가지고 지금 70년을 지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퍼지고 또 새끼를 치고 새끼를 친 그 조직이 현재 대한민국의 주사파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 속에는 또 김대중의 그 사건도 있습니다. 김대중이가 우리나라 그 남한의 휴멘트들을, 리스트를 북한에 보내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북한에 씨를 말렸다는. 지금 우리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게임을 해도 이거는 뭐 한쪽에 기울인 게임으로, 정보전에서는 완전히 우리는 취약 상태에 있는 그런 요소, 그거 전체가 이중 간첩의 형태에 남아있는 이 문용영, 특별히 전라도, 이걸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광주 시운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환경에, 왜 제가 지난번에 설명할 때, 여기 이야기할 때, 여기 문재인의 연방제 통일, 미국의 묵인 대가, 전라남북도 미국인의 거주 특구로 만드느냐, 이것도요, 보통 뭐 개인적인 어떤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 전라남북도의 위치는 대한민국에 걸어가는, 그러면은요, 뭔가가 조치가 취해져야 될, 대한민국 역사, 국가 역사, 정체성을 하는 중에 이 전라남북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조치가 있을 거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마칩니다.